내가 서윤이 동생이라는 거 알고 결혼했어. 3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언니.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던 그 이름이 바로 내 언니였습니다. 시골 양로원 낡은 건물 안에서 나는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기억을 잃은 채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원래 내 거였어. 네 언니 곁에 있고 싶어서 너랑 결혼한 거야.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습니다. 15년 불륜도 모자라 내 언니를 평생 통제했던 남자. 그가 쌓아 올린 선행에 가면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의 30년 집착과 두 자매의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2시 소도시 요양병원 앞마당이 북적였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로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죠. 무대 위에선 윤태수 이사장이 품격 있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옆엔 아내 한지연이 곱게 다듬은 분홍빛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태수의 중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자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수군거렸죠. 태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재단 이름은 한서윤 재단입니다.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서윤.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울려 퍼졌지만 지연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미친 거 아니야? 왜 하필 그 이름이야? 속으로만 외치는 절규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죠.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이 태수를 둘러쌌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앞다퉈 악수를 청했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죠.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시다니. 우리 지역의 자랑이세요. 한서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무대 한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꽃바구니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젊은 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핸드백을 열려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죠.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주워 담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립스틱이 굴러가고 거울이 깨질 듯 떨어졌죠. 차 안에 들어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죠. 한서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언니 이름인 걸까요? 남편은 언니를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당신이 언니를 알았어? 어떻게 알았던 거야?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려다가 멈추고 다시 걸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창밖으론 여전히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무대 근처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완벽한 이사장,
완벽한 자성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여보?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환한 웃음,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의 뒷모습, 그리고 경찰이 찾아와 전했던 그 끔찍한 소식까지. 한서윤 씨가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유품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열하던 모습, 빈 관을 묻던 그날의 차가운 바람까지도요. 지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확인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 멀리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지연은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태수는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자 참다 못한 지연이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이사장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네, 한서윤 재단 설립건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태수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문을 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문이 갑자기 열리며 태수가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지연을 발견한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방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직 여기 있었어? 미안, 급한 전화가 와서. 한서윤이 누구야? 지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내 언니 이름이야. 30년 전에 죽은 내 언니 이름이란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해줘. 한서윤이 누구냐고. 옛날 은인이야. 태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차로 가는 길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은인? 언제 만난 사람인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사람이지.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운 태수가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묻지 마. 뭐? 내가 알 필요 없다고? 나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다시 운전을 시작했죠. 집에 도착한 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남편이 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까? 둘이 어떤 관계였던 걸까? 생각할수록 의문만 커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박도윤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행사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전 재산 기부라니, 이사장님도 참. 박 변호사님, 한서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 재단 이름 말씀이신가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박도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장님이 원래 비밀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 좋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지연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밤새 나오지 않았죠. 새벽 3시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5에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언니. 경찰이 찾아와 죽음을 알렸을 때 지연은 20살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죽은 거 맞아?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언니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태수가 언니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걸까? 미친 생각이야. 말도 안 돼. 지연은 고개를 흔들며 상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침 일찍 태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제 일은 잊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여느 때처럼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서재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죠. 평소엔 항상 잠겨 있던 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간 지연은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을 봤어요. 정리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왔죠. 이게 뭐야? 매달 300만 원씩 시골 양로원으로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란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서윤.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니 서랍 속에서 더 많은 내역서가 나왔어요. 10년치가 넘는 송금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총액을 계산해 보니 3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 언니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오후에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사진을 인쇄한 종이들을 펼쳐놓고서요. 이게 뭐야?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 서재를 뒤진 거야? 그게 중요해? 10년 넘게 매달 300만 원씩 내 언니 이름으로 송금했다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빼앗아 들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 나와. 당장 설명해. 지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만 들렸죠. 윤태수,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올 거야?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태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혹시 언니가 살아있는 걸까? 그래서 돈을 보낸 걸까? 아니면 언니의 자식이라도 있는 걸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 서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나와 부엌으로 가는 소리였죠.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 태수는 물을 마시다가 그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 언니야. 내 언니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고. 알 권리가 있어.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랑 결혼한 건 실수였어. 처음부터 널 사랑한 적 없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한서윤을 잊을 수 없었어. 너는 그저 그녀를 닮았을 뿐이야.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나는 뭐였어? 대체 나는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태수는 차갑게 말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볼 뿐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송금 내역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강원도 산골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결심한 지연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태수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끔찍하더라도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그를 막아섰어요. 한서윤이 누군지 제대로 말해. 언니가 살아있는 거야? 또 그 얘기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태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자선사업이라고. 거짓말. 3억이 넘는 돈을 그냥 자선으로 보내. 내 언니 이름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가 비웃었어요. 세상에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몇 명인 줄 알아? 동명이인이야, 동명이인. 날 바보로 아는 거야? 10년 넘게 꼬박꼬박 300만 원씩. 이게 우연이라고? 눈물이 지연의 눈에 맺혔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그녀를 지나쳤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난 바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태수의 팔을 지연이 붙잡았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손 놔. 태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지연이 뒤로 밀렸어요. 너한테 설명할 의무 없어. 내 인생이야. 뭐? 내 인생? 나는? 20년 동안 나는 뭐였어? 지연이 절규했지만 태수는 이미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오전 내내 집안을 청소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지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박도윤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이사장님이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 보냈어요? 박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송금 내역 관련해서 설명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개인 자선활동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박 변호사님,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름이에요. 30년 전에 죽은 내 언니 이름이란 말이에요. 박도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성격 아시잖아요. 조용히 선행하는 스타일이시라. 왜 숨겼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도윤이 일어서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죠? 박 변호사님도 알고 있어요. 사모님, 제발 말해주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박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사장님이 과거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셨다고, 그분이 떠나신 후로 계속 후원하신다고만 들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요? 모릅니다. 정말로요. 박도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이 을씨년스러웠죠. 밤 11시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박도윤이 왔다 갔다며. 설명 들었어? 이제 그만 좀 해. 언니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보낸 거지? 태수가 넥타이를 풀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상상력이 대단하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그럼 왜야? 왜 언니 이름으로?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태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얼어붙었어요. 한서윤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너희 언니 맞아. 근데 그게 어때서? 이미 끝난 일이야. 충격에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거실에 홀로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죠. 며칠 뒤 지연은 병원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그녀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비서 오미정과 마주쳤어요. 미정은 지연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남편 좀 만나려고요. 어디 있어요? 이사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이신데요. 미정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회의실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화했을 때. 아, 그게 잠시 나가셨어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 문을 닫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한참 망설이더니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이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서윤 씨, 살아계세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뭐라고요? 이사장님이 30년째 그분을 돕고 계세요. 강원도 시골 양로원에 계십니다. 진짜 살아있다고요? 언니가?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정이 그녀를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 주소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은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사장님이 알면 당신 위험해져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미정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원망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편도 2시간 거리의 강원도 산골이었죠. 손이 계속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다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언니. 빈관을 묻으며 울었던 그날.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왜 남편이 언니를 숨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받았습니다. 어디야? 미정이 내가 병원 왔다 갔다고 하던데. 운전 중이에요. 어디 가는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곳이요. 지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양로원 가는 거야? 거기 가지 마. 왜요? 뭐가 있길래? 제발, 가지 마. 모든 걸 망치게 될 거야. 이미 다 망가졌어요. 당신이 망쳐놨잖아. 지연이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어요. 지연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정말 여기 있는 거야? 떨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환자복을 입은 여자, 짧게 자른 머리, 수척한 얼굴. 하지만 분명했어요. 언니, 한서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양로원은 예상보다 더 낡고 음산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마당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텅 빈 눈빛. 지연은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원장이 나와 맞았어요. 예약 없이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지. 한서윤을 만나러 왔어요.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서윤 씨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이 안으로 들어간 뒤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회색 환자복, 짧게 자른 머리, 깊게 패인 눈가주름. 하지만 지연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언니였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어요. 언니, 나야, 지연이. 동생 지연이야. 지연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전 모르는 분인데. 언니, 나 몰라. 지연이야. 우리 같이 살았잖아.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전 그런 이름 모르는데요. 동생도 없고요. 지연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원장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서윤 씨는 기억에 문제가 있어요. 30년 전부터 여기 계셨는데 과거를 전혀 기억 못 하세요. 30년. 정말 30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요? 네, 윤태수 이사장님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지연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미안한데 전 일하러 가봐야 해요. 청소 시간이거든요. 서윤이 돌아서려 하자 지연이 붙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엄마, 아빠도? 우리 집도? 서윤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어요. 가끔 꿈을 꿔요. 바다가 보이는 집,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그뿐이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이 바로 바닷가 근처였거든요. 원장이 지연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입소 기록이 있습니다. 30년 전 윤태수 씨가 직접 모시고 왔어요. 파일을 넘기던 지연이 숨을 사겠습니다. 서윤의 진료 기록이 빼곡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기억장애, 그리고 수많은 약물 처방. 이 약들이 다 뭐예요? 신경안정제, 수면제류예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서 30년 동안 이런 약을 먹였다고요? 원장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였어요. 예전엔 더 심했죠. 자해 시도도 있었고. 지연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언니가 정말 정신병이 있었을까? 아니면 서윤 씨를 다시 만나도 될까요? 네,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휴게실에서 서윤은 노인들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서윤이 차를 권했어요. 드실래요? 따뜻해요. 언니, 여기 오기 전 기억나는 거 정말 없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집이에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 서윤의 손목을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매가 함께 차던 팔찌 자국이었죠. 이 흉터 어떻게 생긴지 기억해? 서윤이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팔찌 차다가 생긴 거야. 너무 꽉 차서 자국이 남았잖아.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자매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거 봐. 이게 우리야. 언니랑 나. 서윤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왜 눈물이 나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난 지연이야. 내 동생이야. 우리 다시 만났어. 지연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은 얼어있듯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오래전 그랬던 것처럼. 지연은 양로원 원장에게 서윤의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은 낡은 사무실로 안내하며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을 열었어요. 여기 서윤 씨 파일입니다. 30년치가 다 있어요. 두꺼운 파일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윤태수의 이름.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정말 남편이 데려온 거네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매달 30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서윤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지연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서윤의 진료 기록이 빼곡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기억장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약들, 용량이 너무 많지 않아요? 초기엔 상태가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환각, 망상 증세도 있었다고.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지연이 처방약 목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부분이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였어요.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었죠. 언니가 정말 아팠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약으로. 원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 왜 아내한테 숨겨요? 왜 30년이나?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요즘 서윤 씨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약도 줄였고 기억도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가끔 옛날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동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연은 다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서 노인들과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다시 왔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아까 그 사진. 자꾸 생각나요.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 우리 집 앞이 바로 바다였어. 서윤이 종이약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 언니라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나야. 내가 매일 언니 불렀잖아. 지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손목의 흉터를 만지작거렸어요. 팔찌. 반짝이는 팔찌. 둘이 똑같은 거. 맞아. 우리 15살 생일에 엄마가 사준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왜 가슴이 아픈 거야? 그때 원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윤태수 이사장님이 오고 계세요. 10분 뒤에 도착하신대요. 지연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벌써? 어떻게?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하지만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기다릴게요. 대면해야 해요.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연을 봤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오면 항상 주사를 놔요. 주사? 무슨 주사? 모르겠어요. 맞고 나면 며칠을 잠만 자요.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어요. 감금이었죠. 서윤을 가둬놓고 기억을 지우는 끔찍한 감금.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도착한 거예요. 언니, 내가 지켜줄게. 이제 안 놔둬. 지연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연, 당장 나가. 싫어요. 언니랑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 언니예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언니란 말이에요. 태수가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두려운 듯 지연 뒤로 숨었어요. 서윤아, 이리 와. 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주사 맞기 싫어요. 주사는 안 맞아. 그냥 잠시 얘기만 하자.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의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보였거든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로원 근처 모텔에 묵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25살이던 그해 봄. 언니는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은 서윤이 남자를 따라 가출했다고 했죠. 그 못된 년, 남자한테 홀려서 부모도 버리고 나갔어.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석 달 뒤 경찰이 찾아왔어요. 한서윤 씨가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 유품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지연은 20살이었어요. 언니 없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죠. 그로부터 5년 뒤 지연은 소개로 태수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첫 만남부터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하는 음식, 취향, 말투까지. 혹시 처음부터 날 노린 건 아니었을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가 서윤과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 양로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모님 언니분이세요? 네, 살아있었어요. 30년 동안 양로원에 갇혀 있었고요. 박도윤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이사장님 개인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과거에 한서윤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박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하자 이사장님이 막았다고 했어요. 막았다고요?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언니는 처음부터 멀쩡했던 거네요? 태수가 일부러 가둔 거였어? 추측이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나랑 결혼한 거죠?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책감? 아니면 서윤 씨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지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미친놈이 언니를 감금하고 나랑 결혼해서 20년을 속였다고? 사모님,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요? 언니가 거기 있는 게 증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정식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의료 기록도 다 있고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연이 절망적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 30년 동안 준비한 범죄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서윤에 대해 다 털어놓을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과 박도윤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박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주해야 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태수 이사장의 한서윤 재단 설립이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연은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명성,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이제 모든 걸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거실에서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들어서자 지연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태수가 놀란 듯 물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양로원 다녀왔어요. 언니 만났고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왜 숨겼어요? 왜 언니가 거기 있는 거죠?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외의 말을 꺼냈어요. 서윤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였어. 뭐라고요? 첫사랑이었지. 25에 만났는데 미치도록 사랑했어. 태수의 눈빛이 멍해졌습니다. 과거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날 떠났어.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고 했지. 그래서요? 그래서 가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수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 내가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지. 거짓말. 언니를 일부러 가둔 거잖아. 약으로 기억을 지운 거잖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였어요? 왜 나였죠? 태수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서윤 동생이라는 거 알고 결혼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서윤 가까이 있고 싶었어. 내가 서윤을 닮았거든.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태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서윤은 내 거였어.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없었어. 차라리 내 곁에 미친 채로 있는 게 나았지. 태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언니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서윤은 진작 죽었을 거야. 내가 살린 거라고. 살린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30년을 감옥에 가둬놓고 두 사람의 고성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태수가 충격적인 말을 더 꺼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넌 그저 서윤의 대체품이었어. 뭐라고요? 20년 동안 널 안으면서도 난 서윤을 생각했어. 내 얼굴에서 서윤을 봤지.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미안해. 하지만 애들도 서윤의 피를 이어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구역질이 났어요. 당신은 악마예요. 악마? 난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집착이고 광기예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어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 있어? 언니가 증인이에요. 서윤은 정신병자야. 30년 동안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누가 믿겠어?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범죄였죠. 게다가 내가 후원을 끊으면 서윤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이 나쁜 놈. 그런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잘 생각해. 서윤을 위해서라도. 태수는 서재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미정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지? 15년 됐어. 너보다 그녀가 더 서윤을 닮았거든.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 남자의 광기에 농락당했던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박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찾아주세요. 뭐든 좋아요. 이 악마를 무너뜨릴 증거를. 다음 날 지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정을 만나야만 했어요.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을 찾기 위해서였죠. 미정은 이사장실 앞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자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요.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야기 좀 해요. 둘이서만. 두 사람은 병원 뒤편 벤치로 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두 여자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죠. 왜 나한테 양로원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지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사모님이 불쌍해서요. 그것뿐이에요? 미정이 침묵했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손을 봤어요. 왼손 약지에 가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 반지, 태수가 준 거죠? 미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 남편 차에서 당신 이름이 적힌 명품 쇼핑백을 봤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5년이요. 15년. 지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20년 중 15년이 불륜이었다니. 처음엔 그냥 비서였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자꾸 서윤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얘기를.
제가 서윤 씨를 닮았대요. 목소리가 특히 비슷하다고. 또 서윤이었습니다.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대체품이었던 거네요. 언니의 또 다른 대체품.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사장님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윤 씨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도 15년이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저를 선택해 줄 거라고 바보같이 믿었죠. 미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도 약속했어요. 서윤 씨 일만 정리되면 사모님과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언니 일이 정리된다는 게 뭐예요? 미정이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가 곧 돌아가실 거래요. 뭐라고요? 암이래요. 말기암. 이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길어야 1년이라고.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언니는 멀쩡했어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이 사장님 말만. 그 인간 말을 믿어요? 30년 동안 언니를 가둬놓은 악마의 말을. 미정이 놀란 눈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가둬놨다고요? 언니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태수가 약으로 기억을 지운 거예요. 지연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가 공범이 된 거네요. 모르고 도운 거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인간에게 이용당한 거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고 이용당한 두 여자. 원수가 되어야 할 두 사람이 이상하게도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사모님,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릴게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료요? 이 사장님 개인 금고, 비밀번호, 비자금 계좌, 그리고 30년 전 의료 기록. 의료 기록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세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서윤 씨 진료 기록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이사장실 금고예요. 오늘 밤 이사장님이 회식으로 늦으실 테니 그때 가져다 드릴게요. 두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이제 떠날 거예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미정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장님이 서윤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래요. 뭐라고요? 더 깊은 산속 요양원으로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모든 걸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양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30년 전 가족 사진들, 어린 시절 서윤과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가방에 넣었죠. 양로원 휴게실에서 서윤을 찾았습니다. 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나왔어.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또 왔네요. 어제 그 사진. 계속 생각났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이거 봐. 우리 어릴 때 사진이야.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서윤이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순간 한 장에서 멈췄어요. 두 자매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었죠. 이상해.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언니, 기억나? 우리 매일 바닷가에서 놀았잖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이마를 찌푸렸어요. 지연아, 지연아. 서윤이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맞아, 나야. 언니 기억났어?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때 박도윤이 양로원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서둘러야 해요.
이사장님이 오고 있대요. 박도윤이 원장실로 들어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서윤 씨의 모든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를 위해서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박도윤이 법적 근거를 들이대자 마지못해 파일을 넘겼어요. 이상하네. 30년 전 기록을 보니 박도윤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담당이가 윤태수? 이사장님이 직접 치료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엔 정신과 전문이셨죠. 그런데 이 약들 전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네요. 치료약이 아니라 박도윤이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서윤 씨를 일부러 무력화시킨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머리를 잡았어요.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언니 괜찮아? 서윤이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주사, 맞으면 안 돼. 도망쳐야 해. 누구 얘기야? 태수? 서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날 가뒀어. 사랑한다면서, 영원히 곁에 둔다면서,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였죠. 다른 사람 만나면 죽인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니, 끌려온 거야.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토해내는 거였어요.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도착한 거예요. 언니, 빨리 숨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다 모였네. 태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갈 시간이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싫어. 안 가. 더는 당신 말 안 들어. 서윤이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약이 더 필요한가 봐. 태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주사기가 보였어요. 안 돼. 언니한테 손대지 마. 지연이 태수를 막아섰습니다. 박도윤도 앞으로 나섰어요. 이사장님, 이건 불법입니다. 강제 투약은 범죄예요. 내가 보호자야. 법적 권한이 있어. 태수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당신이 날 납치한 거야. 감금한 거야.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30년 동안 당한 일 다 말할 거야.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주사기를 든 채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지연과 박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의 과거 진료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병원 전산실에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30년 전 자료는 모두 폐기됐습니다. 백업도 없고요. 박도윤이 전산팀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의료 기록을 그렇게 쉽게 폐기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복구도 불가능해요. 증거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태수가 미리 손을 쓴 거였죠. 둘은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없고 미정만 있었어요.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중요한 미팅 중이세요.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정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이 밀어붙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윤 씨 건으로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태수가 나타났어요. 느린 걸음으로 다가온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데려갈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비웃었어요. 이혼? 그래 해. 하지만 서윤은 안 돼. 왜요? 서윤은 법적으로 내 보호 아래 있어. 30년 동안 의료비를 내가 댔고 그게 당신이 언니를 가둔 대가예요? 증거 있어? 서윤이 증언한다고? 정신병자의 말을 누가 믿겠어? 태수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게다가 내가 후원을 끊으면 서윤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이 악마, 그런 협박이 어디 있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으악,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이사장님, 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도윤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예요? 여기 병원인데 환자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심실세동이다. CPR 시작. 에피네프린 준비. 의사들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태수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지연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고요. 박도윤이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사장님이 쓰러지신 지금 서윤 씨 보호자 문제가 애매해졌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살 수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미정이 흐느끼며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죽으면 모든 진실이 묻히는 건가?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기회요? 이사장님이 의식이 없는 동안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금고나 개인 서류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안 돼요. 두 사람은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응급실에 있는 동안이 기회였죠. 금고를 여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서윤의 진료 기록, 강제 입원 서류, 그리고 이건 위조된 사망신고서. 박도윤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서윤을 죽은 것으로 만든 서류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사장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고발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고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서류를 챙기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한지연 씨죠?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뭐예요? 왜요? 윤태수 씨 심장마비가 타살 의심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지연이 태수를 해친 것처럼 몰아가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며칠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지연은 처음엔 면회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서윤에게 연락해서 함께 병원으로 왔죠. 언니, 괜찮겠어? 서윤은 불안해했지만 지연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진실을 마주해야 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그의 모습이 초라했죠. 두 여자가 들어오자 태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지연이 서윤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윤이 침대 옆에 섰어요. 태수가 미약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날 만지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당신이 날 가뒀죠. 30년 동안.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내.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당신이 날 여기 가둔 거죠. 약으로 기억을 지운 거고 내 인생을 훔친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사랑했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소유욕이었어요. 집착이었고 광기였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의 한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차라리 날 죽였어야죠. 죽일 수 없었어. 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가족들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고?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뭐였어요? 왜 나랑 결혼한 거죠? 태수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너도 피해자야. 알아요. 난 언니 대체품이었죠. 20년 동안 속였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오미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모두 당신의 광기에 희생된 거예요.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는 듯이 그때 미정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이사장님, 미정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어요. 나도 서윤 씨 대신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미정아. 태수가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정도 손을 뺐습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다 끝났어요. 네 사람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해자. 30년의 비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숨이 가빠졌어요. 서윤아. 태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 서윤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는 안 바라. 서윤이 한참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못해요. 평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편히 가세요.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해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오후 3시 47분 사망 확인. 의사가 시간을 읽었습니다. 미정이 무너져 울었어요. 지연과 서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끝났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언니도 나도. 지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자.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괜찮아. 남은 날들이라도 제대로 살면 되잖아.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태수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역신문은 선행을 베푼 이사장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한서윤 재단을 설립하려던 자선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도윤이 수집한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갔어요. 위조된 사망신고서, 불법 감금의 증거, 강제 투약 기록들이 모두 드러났죠. 윤태수 이사장 충격 스캔들, 30년 불법 감금 사건,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병원의 불법 기금 운용도 밝혀졌어요. 서윤에 대한 부당한 의료행위, 미정과의 불륜관계 속에서 이뤄진 회계 조작까지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정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제공에 협조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지연은 변호사들과 만나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대부분의 재산이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다 포기할게요.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태수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이 불법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집도요? 네, 압류될 예정입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거짓으로 쌓은 집이었으니까. 지연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대신 자유를 얻었죠. 서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두 자매에겐 궁전 같았어요. 언니, 괜찮아? 좋아.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아. 두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진짜 내가 죽은 줄 알았겠네.
서윤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니 때문에 가슴앓이 하셨어. 미안해. 살아있다고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언니 잘못 아니야. 다 그 악마 때문이지. 서윤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지만 여전히 희미한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연이 옆에 있으니까요. 박도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법적 조언도 해주고 안부도 물었어요. 이제 두 분은 자유의 몸이에요. 자유.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박도윤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복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산 사람이에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내가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도 복구됐고 모든 권리가 회복됐어요. 지연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야. 다시 태어난 거야. 미정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모든 게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에게 속았죠.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미정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상처를 안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지연과 서윤은 양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30년 동안 지냈던 곳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고 싶어. 노인들이 서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건강해진 거니? 네, 이제 괜찮아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정말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원장님도 몰랐죠? 정말 몰랐어요. 이사장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았는데. 서윤이 작은 화분을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휴게실에 놔주세요. 제가 키우던 거예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두 자매는 양로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언니, 우리 뭐 하면서 살까?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뭘 해도 좋을 것 같아.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꽃집 같은 거? 좋아. 꽃이라면 나도 좋아.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걸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양로원 근처 주택가 골목에 작은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자매의 봄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언니, 장미 물 좀 더 줘야겠어. 지연이 분무기를 들고 꽃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서윤은 카운터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 봄이라 그런가. 그러게. 아침부터 10명도 넘게 왔어. 가게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온갖 꽃들이 향기를 뿜으며 가득 차 있었죠. 오전 10시쯤 첫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양로원 할머니였어요. 서윤아, 오늘은 뭐가 예쁘니? 할머니, 오늘 새로 들어온 튤립이 있어요. 노란색이 정말 예뻐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튤립을 보여줬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점심시간 박도윤이 들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가게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덕분에요. 박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지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서윤 씨, 기억은 좀 더 돌아오셨어요? 조금씩이요. 어제는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못 뵙고 가신 게 제일 마음 아파요. 언니, 우리가 살아있잖아. 엄마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지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이 들렀어요. 아줌마, 카네이션 있어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그럼 있지. 예쁜 걸로 골라줄게. 서윤이 아이들과 꽃을 고르는 동안 지연은 창가에 놓인 화분을 만졌습니다. 서윤의 장미라고 이름 붙인 특별한 장미였어요. 이 장미만큼은 안 팔 거야. 우리 가게 상징이니까. 해질 무렵
두 자매는 가게 문을 닫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 끝 벚꽃나무가 만개했어요. 언니, 작년 이맘때 생각나? 태수가 죽던 날? 아니, 우리가 다시 만난 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 같았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나타났으니까. 나도 그래.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벚꽃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지연아. 응?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언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포기할 수 없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가끔 무서워. 이게 꿈인가 싶어서. 꿈 아니야. 진짜야. 우리 진짜로 함께 있는 거야. 지연이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저녁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 지연이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가게 1주년이야. 벌써 1년이나 됐어? 응, 우리가 다시 시작한 지 1년. 두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작은 소원을 빌면서요. 뭐 빌었어? 비밀. 언니는? 나도 비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사실 같은 소원이었어요. 이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밤이 깊어가는 가게 안 두 자매는 내일 들여올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수국이 들어온대. 수국 좋아.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야. 기억났어? 응, 방금 떠올랐어. 서윤의 기억은 이렇게 불쑥불쑥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했어요. 문득 서윤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생각해. 뭘? 태수를 용서하진 못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 언니, 30년을 날 가뒀지만 결국 자기도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감옥에서 못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해. 자유롭게, 당당하게. 두 자매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걷는 내내 꽃향기가 따라왔어요. 언니, 우리 이번 봄은 정말 함께 피웠네. 응, 같이 피웠어.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골목 끝 벚꽃 터널 속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도 꽃도 미워하고 사랑했던 마음도 결국 다시 피어납니다. 봄은 늘 오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편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